아침에 매칭 보너스하고 이제 그 몇 가지 보너스를 설명했는데 매칭 보너스 한번 썸머리 아주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칭 보너스는 1대 매칭이 있고 세대 매칭이 있는데 1대 매칭은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세대 매칭은 다수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개념을 보시면 1대는 한 사람을 얘기하지만 세대는 컴퓨터 응, 있어. 세대원. 먹고 있어? 응, 응. 잠깐만요. 응. 말씀하지 나도 마시고요. 음소거. 너무 많이 네, 음소거. 방송사고였습니다. 예. 음, 자, 그리고 세대원들은 이제 각 직급자 그룹이 보유한 전체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매칭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나와 동직급, 그 이하 직급 세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매칭시켜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세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각 받는 M 보너스, 매트릭스 보너스에 대해서 나의 직급이 어떤 직급이냐에 따라서 해당 지급률을 요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상위 직급은 하위 직급의 자격을 이미 갖춘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매칭 보너스는 이렇게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대가 증가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대 증가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 세대 증가는 동일 그룹에서 동일 그룹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각각 다른 그룹이죠. 맞죠? 동일 그룹에서 같은 직급 하나 빠졌습니다. 같은 직급 이상일 때 이해되시죠? 같은 직급 이상일 때 이상이 배출될 때 직급자가 배출될 때 한 세대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다이아몬드이고 다이아몬드인데 어, 여기에 아무런 직급자가 없어요. 다이아몬드 이상의 직급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전체 세대에 대해서 세대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전체 세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매트릭스 보너스가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매트릭스 보너스에 대해서 나는 다이아몬드이므로 3%의 매칭 보너스를 받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그랬죠? 상위 직급은 하위 직급의 자격을 이미 갖춘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개념이 형성돼요? 내가 다이아몬드라면 저는 이미 플래티넘을 뛰어넘었고 골드를 뛰어넘었고 실버를 뛰어넘은 상위 직급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받을 수 있는 1세대 3% 포함 당연히 나는 플래티넘을 뛰어넘은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플래티넘이 받아야 될 1세대 5% 포함, 골드 1세대 5% 포함, 실버 10% 1세대 포함해서 다이아몬드인 저는 1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더해서 23%가 매칭 보너스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세대 증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제가 다이아몬드 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드디어 1번 사장님이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번 사장님의 그룹은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그러면 이 전체 세대가 제 입장에서는 다이아몬드 2세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1세대는 항상 셀프라고 그랬죠. 그리고 드디어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여기 그룹은 2세대. 이 그룹 안에서 또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면 3세대. 이렇게 같은 그룹 안에서 같은 직급 이상이 배출될 때 뭐한다? 세대가 증가한다.
이분이 다이아몬드 있을 때 이 그룹 전체가 나에게 2세대라면 이 5번 사장님의 그룹에서 만약에 이 5번 사장님이 다이아몬드 된다면 이 5번 사장님도 1번 사장님과 똑같이 제 입장에서는 다이아몬드인 제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5번 사장님의 그룹도 다이아몬드 2세대입니다. 같은 세대를 갖추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세대 증가는 동일 그룹에서 같은 직급 이상이 배출될 때니까 1번과 5번은 동일 그룹이 아니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맞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 설명했고 아침에 공유 보너스 설명했고요. 우리 모두 다 공유 보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리테일 보너스 설명했고요. 소매가와 회원가의 차액의 퍼센테이지를 지급률에 따라서 이렇게 받는다 우리가 얘기했었고 빅 리테일 보너스는 굉장히 좀 많이 판매했을 때 그래서 우리랑 잘 크게 무관한 이제 보너스 중에 하나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첫 구매 보너스는 누가 구매한 거요? 맞아요. 정회원이 정말 제품이 필요해서 파트너가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일회성으로 쭉 주는데 1대가 구매하면은 50%, 2대가 구매하면은 10%서 각 직급에 따라서 대수가 깊어지면서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쭉 늘어나서 첫 구매 보너스도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 추천 보너스의 보너스율하고 똑같죠. 이렇게 아침에 살짝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침에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한 번 더 썸머리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직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6가지 직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직급을 가기 위해서 토탈 필요한 인원이 이렇게 2명, 20명, 100명, 500명, 2,500명, 5만 명 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다이아몬드 되기 위해서 총 2,500명이 필요한데 이 2,500명은 어떤 2,500명이다? 맞습니다. 월 회비 겨우 1,800원 정도 지불하고 있는 회원들의 2,500명이니까 타 네트워크 마케팅과 비교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작은 그 사이즈예요. 쉽게 말해서 매출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냐면 2,500명이 만들어지려면 월 회비로 카운터 했을 때 총 매출이 얼마요? 2,750만 원 정도예요. 2,750만 원. 2,750만 원. 타 회사의 다이아몬드 직급을 가려면 그 그룹의 매출이 2,750만 원 50만 원 가지고 다이아몬드 혹은 뭐 PT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일이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라이브 굿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굿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그랬죠? whoever 누구나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직급, 승급, 예상 보너스 한번 이렇게 썸머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즈는 간단합니다. 맞아요. 2명만 추천하면 브론즈이고요. 자, 실버는 총 인원, 제가 총 인원부터 먼저 말씀드려요. 총 인원은 20명이 돼야 돼요. 나로부터 출발된 모든 사람들 20명. 그런데 이 20명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여기 오화가 있으니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지만 우리는 편의상 한 가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것. 자, 실버가 되기 위해서는 20명이 필요한데 그 직전 직급 브론즈 3그룹 있으면서 총 인원이 20명 그러면 실버. 골드는 총 인원이 100명이 필요한데 그 직전 직급 실버 그룹 3그룹 있으면서 총 인원 100명. 플래티넘은 그 직전 직급 골드 3그룹 있으면서 총 인원이 500명. 다이아몬드는 방법이 플래티넘 3그룹 있으면서 총 인원이 2,500명. 크라운은 다이아몬드 그룹 여기만 유일하게 5그룹이네요. 5그룹 있으면서 5만 명. 이렇게 해서 승급을 하게 되고요. 예상 보너스는 그야말로 예상치예요. 왜냐하면
21명도 골드이고, 아니, 저기, 21명도 실버이고, 99명도 실버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 보너스는 이렇게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그리고 크라운 이렇게 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목표는 뭐요? 맞아요. 골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플래티넘. 골드에서 플래티넘 넘어가는 요 사이에 내가 만약에 있다. 이 사람은 몇 개월 내에 어떻습니까? 무조건 다이아몬드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가능한 게 그게 가능한 비즈니스가 라이브 굿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M 직급과 좀 비교했는데 이것은 굳이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어떤 매출을 일으킨 인원들이 아니라 연간 유지 월 평균 8.3달러, 1,800원의 회원들로 구성되어진 인원들이다. 그래서 누구나 가능하고 누구나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다. 갈 가능성 있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다. 이렇게 확정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가장 최상의 성공 프로세스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이 성공 프로세스도 뭘로 시작합니까? 맞아요. 월회비 1,8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유저들의 모임인 것이죠. 자, 3 곱하기 3입니다. 자, 3 곱하기 3을 좀 확대합니다. 자, 3 곱하기 3이면 어때요? 1대, 2대, 3대. 그러니까 3대와 4대 사이가 되면 나는 골드에 가 있어요. 내가 3명을 추천하고 그 추천한 3명이 또 3명을 추천하는 이런 복제가 이루어졌을 때 3대와 4대 사이가 되면 나는 골드이고 5대와 6대 사이가 되면 나는 플래티넘에 가 있으며 6대와 7대 사이에 가 있으면 나는 다이아몬드에 가 있을 것이다. 물론 3 곱하기 3이 누워서 식음죽 먹기냐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3 곱하기 3을 유일하게 해낼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라이브 것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매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월회비 8.3달러로 가는 승급이기 때문이죠.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좀 더 퍼포먼스를 일으켜 볼게요 한다면 5 곱하기 3도 굉장히 좋습니다. 5 곱하기 3은 나는 5명을 추천하되 5명, 그 5명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3대와 4대 사이에 있으면 저는 골드입니다. 이거는 3 곱하기 3과 똑같네요. 3 곱하기 3도 3, 4대 사이에 골드, 3, 4대 사이에 골드. 그런데 플래티넘은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한 단계가 빨리 이루어지죠. 4대와 5대 사이가 되면 나는 플래티넘, 6대와 7대 사이가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플래티넘과 여기에 플래티넘은 분명 인원수와 사이즈가 다를 것입니다. 기간도 단축되고 인원수도 더 많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장 파워풀한 그 프로세스는 뭐니 해도 5 곱하기 5입니다. 즉 내가 5명을 추천하고 그 5명이 또 다른 5명을 추천하는 컨셉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맞습니다. 딱 3대만 가면 바로 골드입니다. 뭐 사이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4대만 가면 플래티넘입니다. 그리고 5대만 가면 다이아에 가 있습니다. 3,905명이거든요. 그리고 6대와 7대 어떤 중간쯤에 나는 크라운 다이아몬드에 가 있는 게 5 곱하기 5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가장 최적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앞에 부분이 내가 지출해야 될 인원이잖아요. 맞죠? 저는 최소한 10 곱하기 3은 해볼 생각이에요. 저는 10명을 직추하되 이 10명의 사람들은 각각
3명씩을 추천하는 컨셉을 구사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결과값은 사뭇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10 곱하기 3을 얘기했지만 이게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저도 독일 PM에서 총 22명을 1대로 직추했거든요. 음, 그래도 유지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월 평균 최소 유지비가 13만 3천 원이었으니까. 경기가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이건 내기 어려우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또 제품이 인터넷에 풀리면요. 저한테 사 먹기를 꺼려하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라이브 굿은 그런 염려가 1도 없다. 오늘 전체 단톡방에 올라왔죠. 슈퍼레드가 5만 4천 원에 팔린다고 쿠팡 옥션이었던가? 아무튼 우리는 18달러에 사잖아요. 그리고 제품이 아무리 팔린들 우리는 제품으로 보너스나 승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전혀 무관하죠. 라이브만 많이 알려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맞아요. 3 곱하기 3, 5 곱하기 3, 5 곱하기 5.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3, 20 곱하기 3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whoever이고 wherever이고 whenever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라이브 굿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요. 현실이고 확증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믿고 가면 그 속도와 파급력은 훨씬 강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 설명을 했어요. 이게 비즈니스 북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뭐죠?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밀조밀한 것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저희가 회원 등록하는 과정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 나의 회원 등록 링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에 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자마자 이 남자 그림 밑에 있는 이 링크가 내가 다른 사람을 회원 등록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UR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고 그 사람이 카톡 받아서 터치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최초에 이렇게 몇 가지 이름, 성, 이메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요 보라색인가? 보라색이 아니지 이게 주황색 누르고 그 다음에 연두색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름하고 성하고 이메일을 입력하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그 다음에 유저네임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입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옵션 1은 매월 내는 것, 옵션 2는 연납. 저희 그룹에서는 연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트릭스 보너스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도 편하고 DC도 받을 수 있고 자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배송 정보 입력하면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송 정보만큼은 다른 것은 괜찮아요. 배송 정보만큼은 반드시 뭘로 한다? 영문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배송 주소를 영문으로 쓰기가 처음 회원 가입시킬 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맞아요. 주소란에 또 뭐 시티 이런 것에 전부 다 그냥 서울로 기입하자. 왜? 회원 등록한 연후에 정확하게 그분의 주소를 알아서 뭐 무슨 노 이거를 뭐 이렇게 적금노 76 이걸 네이버에서 영문으로 바꿔가지고 입력하면 되는데 실제로 등록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하면 진짜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머리가 있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입력하고 영어로만 넘어가고 회원 등록 완료된 후에 편안하게 수정하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결제가 기본 세팅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코인이 있으신 분들은 코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면 되고 이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신용카드 정보, 이게 한글로 번역된 거예요. 신용카드 정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카드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 이 카드 이름은 뭐냐면 신용카드에 써 있는 등록할 사람의 영문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카드 유형은 총 세 가지죠. 디스커버, 비자, 마스터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 번호, 그다음에 유효 기간 쓰고, 그다음에 CVC 숫자로 된 세 글자 이렇게 쓰고 쓰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주소는 따로 쓸 거 없습니다. 이 연두색 버튼이 있거든요. 글자가 있어요. 배송 주소 복사. 요거를 터치하면 어떻습니까? 그 밑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계속하다를 누르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항상 잘 보셔야 될 게 뭔가 맨 위에 사용자 정보 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뭔가 메시지가 떴다 그러면 뭔가 정보를 잘못 입력한 거예요. 입력을 빼먹었다든가 영문을 쓸 자리에 한글을 썼다든가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카드 정보를 그 마스터 이렇게 카드 유형 마스터인지 비다인지 이런 것을 깜빡 잊고 선택을 안 했다든가 이랬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떴을 때는 빨간색을 반드시 해결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가 틀렸는지를 이렇게 붉은 글씨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틀린 부분이 뭔지 보여줍니다. 사용자 정보에서 틀렸는지 틀렸는지 카드 정보에 틀렸는지 알려주거든요. 또 주소에서 틀렸는지 알려줍니다. 그럼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오른쪽 귀퉁이에 이렇게 변화라고 하는 글씨가 있어요. 영어로는 change라고 써 있고요. 걔를 누르면 좀 전하면 이 앞에 화면으로 넘어가서 입력을 다시 하고 이쪽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없어지면 잘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입력이 잘 됐으면 빨간 메시지 없이 이렇게 쭉 그동안 입력한 정보가 쭉 이렇게 나열됩니다. 그러면 정보를 잘 입력했구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카드 정보는 설사 잘못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걸러지진 않아요.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때 걸러지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서 마지막에 뭐 합니까? 맞아요. 맨 끝에 금액이 얼마이며 약관에 동의한다. 요 두 군데 체크하고 가입하기 완료 딱 누르면 끝나요. 끝나는데 여기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여기서 발생하는 오류는 100이면 100. 뭐 때문에? 카드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 게 나타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 메시지를 캡처해서 스폰서님에게 보내서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북에는 그 경우의 수를 다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맞습니다. 조인 석세스가 보이면 가입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입이 완료된 후에는 즉각적으로 뭘 한번 해보시냐면 우리 맨 앞에 뭘 했었죠? 맞아요. 여기 사용자 이름 했잖아요. 자, 사용자 이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이름을 넣는 게 아니죠. 사용자 이름은 이 홈페이지에 접속할 아이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맨 앞에서. 그리고 여기 패스워드도 뭐죠? 홈페이지에 접속할 패스워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를 깜빡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다 보면은 대문자, 소문자가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 이름하고 패스워드는 반드시 캡처해 두시는 버릇을 들이시면 고생을 좀 덜 하십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석세스 완료된 후에는 한번 등록한 그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지는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확인 체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회원 등록 과정이고요. 다음은 똑같은 회원 등록 과정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로 신규 회원을 등록할 때의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또 카드는 있는데 마스터나 비자가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받은 수당 그 달러로 그분에게 회원 등록을 해주고 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 과정을 그려놓은 이렇게 자세히 풀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링크를 보내는 게 아니죠. 왜? 내가 소유한 달러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회원 등록시키는 거니까 꼭 스폰서의 아이디로
접속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누구의 아이디로 접속해서 접속하든 무관하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선을 눌러서 뭘 누르냐면 삼선 누르면 왼쪽에 메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My Earnings를 터치합니다. 이걸 한글로 해석하면 내 수입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두색 버튼 5개 보여요. 그중에서 맨 뒤에 있는 크레딧 월렛, 한국말로 신용 지갑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쪽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이렇게 맨 위에 표시됩니다. 여기에 써 있는 달러는 이 홈페이지에서 쓸 수 있는 달러인 거예요. 여기에 139.95달러 이상이 안 되면 결국은 가입을 못 시키겠죠. 그러면 다른 회원으로부터, 다른 스폰서로부터, 다른 파트너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해서 이 달러의 크기를 확장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회원 간의 달러 공유는 어떻게 하는데요? 조금 있으면 알려드릴 거예요. 자, 달러가 충분히 있다고 가정하고 139.95달러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다른 사람을 회원 등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충분하구나.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면 셀렉트 유저 사용자 선택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체크합니다. 여기에 체크할 수도 있고 여기에 체크할 수도 있는데 어, 처음에 딱 들어가면 여기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현재는 다른 사람을 회원 등록시키는 거니까 여기 잘못됐네요. 크리에이트 뉴 유저 새로운 사용자를 만드는 것이니까 여기에 체크를 하고 여기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달러로 회원 등록시킬 것을 선택을 하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choose credit type 에서 뭘 쓸 거냐라고 여기를 눌러보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order product 오와 또는이죠. pay for membership 즉 제품을 구매하거나 멤버십을 등록할 때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로 회원 등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컨티뉴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컨티뉴를 눌렀잖아요. 그러면 이 페이지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스텝 2예요. 실제로 해보시면 이거 보고 하시면 사실은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한 번 딱 해보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는 앞으로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하면 애널러스 유저 네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아이디로 들어갔던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지금 등록하는 사람의 스폰서의 아이디를 적는 거예요. 누구 아이디로 접속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만 잘 적으시면 돼요. 스폰서의 아이디를 적는다. 이해되시죠? 저는 실제로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 아이디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이디로 들어가면 여기에 자동적으로 찍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제 대신 누군가를 내 파트너를 등록시킨다면 그 사장님의 아이디가 찍혀 있을 거잖아요. 그걸 과감하게 지우고 반드시 스폰서 될 사람의 아이디를 기록한다. 그리고 나서 여기 유저 인포는 맞습니다. 등록할 사람의 개인정보를 적습니다. first name, last name, 이메일, 폰, 그 다음에 유저네임. 자, 여기서 유저네임 뭐겠어요? 맞아요. 홈페이지에 접속할 아이디 만드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쭉쭉 그 아래로 내려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배송지 정보도 나와요. 배송지 정보는 반드시 영문으로 써놨죠. 영문으로 쭉 입력하는데 간단하게 입력하고 나중에 수정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좀 더 밑으로 내려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페이지가 길어서 이게 다 한 페이지거든요. 한 페이지인데 제가 자른 거예요. 이렇게 스크롤을 밑에 내리면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자, 내리고 이렇게 우편 번호까지 다 입력했다고 쳐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못 보던 이렇게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회원 등록하면서 혹시 바로 제품도 구매하고 싶으면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 제품이 나와 있으니까.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쭉 해서 맨 밑에까지 내립니다. 맨 밑에까지 내리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저희 라이브그 마크가 딱 3개 나와요. 이 3개 중에서 여기는 신경 쓰지 말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연간 회원으로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가운데 두 번째 여기 월 유지비 연간 결제해서 이얼리 멤버십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터치하면 이거 딱 하나만 보입니다. 99.95달러 10개월분이죠. 맞죠? 이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 아래를 선택하면 뭐가 나오냐면 요렇게 자 여기 선택하고 여기 맨 밑에 요 3개 중에서 맨 밑에는 뭐죠? 여기 선택해 보면 40달러 나와 있어요. 우리 등록비 40달러잖아요. 요렇게 딱 두 군데 선택하면 하고 나서 여기 컨티뉴 누르면 이제 드디어 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확대 좀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맞아요.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틀렸어. 그러면 여기 체인지 바꾸고 싶은 곳 체인지 혹은 뭐 한글로 들어갔으면 변화라고 나오겠네요. 얘를 눌러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다시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큰 문제가 없으면 어때요? 그 아래로 쭉 보면 이제 뭘 보여주냐면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등록비 40달러예요. 40달러 나와 있죠. 연간 회비 99.95달러 나와 있죠. 그래서 총 금액이 139.95달러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쉬핑 어드레스도 보여주고 여기까지 다 입력한 게 확인이 되었으면 잘했군 하면 마지막으로 이슈 크레딧 이 버튼을 눌러주면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아주 잘 돼 있어 가지고 메시지를 한번 띄워줘요. 이렇게 Are you sure you want to issue credit to this account? 셜라셜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달러 카운터로 이렇게 결제할 거냐 정말 그렇게 할 거지?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딱 누르면 바로 여기에서는 달러로 회원 등록할 때는 절대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결제상의 에러는 나지 않아요. 왜? 카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러 금액만 확실하면 절대 에러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크레딧 월렛을 했고 successful issue. 성공적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168점 몇 달러 있었잖아요. 거기서 139.95달러 썼잖아요. 쓰고 남은 달러가 여기 딱 표시가 됩니다. 아, 결제되고 요만큼 남았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로 회원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딱 보시면 이제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간 회원 간 그러니까 회원끼리 달러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주고받는 거 한번 해볼게요. 직접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서로 1달러씩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수수료 나오지 않으니까. 자, 회원 자 홈페이지에 딱 접속했죠. 접속하면 삼선 버튼 누르고 마이 어닝스 내 수입 터치하고 그러면 다시 이 화면 넘어와요. 제일 많이 쓰는 게 크레딧 월렛이에요. 얘 딱 터치하면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달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얼마 있는지 보여주죠. 1달러만 있어도 보낼 수 있고요. 0.1달러도 보낼 수 있습니다. 0.01도 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베리꽃 03이에요. 자, 이만큼 남아있구나. 자, 그런데 지금은 회원 등록이 아니라 달러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합니다. Find Excite User. 사람을 찾는 거죠. 모르면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보낼 사람의 아이디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저 네임 여기 있잖아요. 유저 네임에다가 이렇게 보면 유저 네임에다가 달러를 받을 사람의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choose credit type은 transfer credit입니다. 좀 전에 달러로 회원 등록할 때는 여기가 뭐였어요?
뭐 이렇게 좀 말이 좀 길었잖아요. 예, 좀 길었어요. 그래서 크레딧을 전송한다 이 말이잖아요. 트랜스퍼 크레딧. 여기를 누르면은 달러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어요. 누르고 예, 여기 컨티뉴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얼마 보낼지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트랜스퍼 어카운트. 자, 그러면서 네가 보낼 수 있는 총 달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서 얼마 보낼 거야? 숫자로 쓰면 됩니다. 0.1, 그다음에 5, 1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요 컨티뉴 버튼을 누르면 아주 제가 이거 하면서요 라이브 홈페이지가 예,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눈여겨볼 만한 게 없는데 시스템적인 면에서 정말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누르면 어떻습니까? 받을 사람의 정보가 보여요. 확인시켜 주는 거죠. 야, 네가 이 사람한테 보낸다. 이 사람 맞아?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는 유저 네임만 입력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겹칠 일은 없지만 확인 차원에서 보내주는 거죠. 오, 다른 사람이네? 그럼 어때요? 예, 체인지를 바꿔서 그 사람의 받을 사람의 아이디를 다시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네가 보낼 금액이 이거 맞아? 하고 보내준 겁니다. 금액이 틀렸네? 맞아요. 체인지 눌러서 금액 다시 수정하고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 다 했으면 이슈 크레딧 누르면 바로 달러가 전송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요. 진짜 보낼 거야? 확인을 눌러야 전송이 됩니다. 자, 전송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 전송이 됐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Successful issue. 그리고 전송하고 남은 금액을 또 한번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1초도 안 돼서 상대방이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해 보면 달러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그런 여러 번 주고받다 보면 그런 그 리스트들을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크레딧 로그라고 있어요. 이 크레딧 로그라고 하는 글자를 쭉 클릭해 보면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없어지지 않아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잘 확인할 수도 있다. 자, 회원 간 달러 공유를 한번 저희가 살펴봤었고요. 마지막으로 예, 오메 30분만 한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이 제품 구매 과정 할, 할게요. 좀 오버했는데 자, 제품 구매 과정도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 로그인했고 삼성 터치했고 제품 구매니까 프로덕트 눌러야 되겠죠? 아니면 프로덕트가 제품 구매 혹은 가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제품을 이렇게 다 핸드폰으로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PC로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품이 쭉 보입니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 멀티비타민 보이고 쭉 내리면 여러 가지 제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더 now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가격이 두 가지 보이고 add to cart 장바구니에 담는 거죠. 장바구니 담으면 이렇게 바로 왼쪽에서 팝업창이 슉 나와가지고 담긴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두색 버튼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여기 3번은 제품을 더 구매하고 싶으면 3번 누르고요. 그만 구매해야 되겠다. 이제 결제하는 곳으로 가야지 하면 4번 누르면 됩니다. 그렇죠? 컨티뉴 쇼핑 여기는 체크아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로 쭉 넘어가면 이제 여러 개 내가 구매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수량이 쭉 리스트가 나와 있죠. 하나하나 구매할 때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개씩 선택했는데 수량을 바꾸고자 할 때는 여기서 선택해서 수량을 바꾸면 되고요. 수량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개수를 0으로 만들면 이 커피가 삭제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체 금액을 보여주면서 총 회원가 대비 소비자가를 비교해줘서 내가 소비자가 대비 얼마나 세이브 됐는지 이익을 얻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 골랐어. 이제 결제하는 대로 가야지 하면 마지막 6번 체크아웃을 누르면 맞습니다. 이쪽 요 페이지로 넘어오죠. 요 페이지가 뭐예요?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이렇게 글자로 네가 구매한 것을 글자로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게 개수입니다. 이렇게 골뱅이 앞에 있는 게 개수이고 그것의 하나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쭉 해서 총 금액을 보여주는데 좀 전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이 글자 리스트에서는 그 배송비를 한 번 더 배송비가 추가된 배송비까지 포함된 실제 전체 금액을
이 페이지에서는 보여준다. 요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여기에 있는 전체 금액하고 여기에 있는 전체 금액이 전체 금액이 다른 거는 딱 하나죠. 배송비가 추가됐냐 안 됐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하는 방법에 이것도 잘 돼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기본 세팅은 여러분들이 이미 카드를 등록해놨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다 맞구나 하고 아마 바로 결제 오더를 눌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맨 기본 세팅이 Pay using credit card, 즉 등록한 신용카드가 기본이에요. 여기를 딱 터치하면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인 카드가 있고요. 여기는 암호화폐로도 결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러, 수상으로 받은 달러라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크레딧 월렛을 누르시면 돼요. 셋 중에 하나 누르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셋 여기서는 분명히 셋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 크레딧 월렛이 안 보일 때가 있고 요 두 개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구매한 제품들의 총액 대비, 결제할 금액 대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1달러라도 0.1달러라도 적으면 요거는 안 보여요. 아예 보여주질 않아요. 어차피 구매가 안 되니까.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여기를 선택하면 바로 다음 창으로 넘어가서 어때요? 네, 정보를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사용자 정보, 그 다음에 카드면 카드, 크레딧 크레딧 쭉 보여주고 주소 보여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군데 체크하고 파란색 마지막 버튼 플레이스 오더를 누르면 실제로 제품이 구매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뭐로든지 다 구매할 수가 있다. 자, 멤버십과 제품 환불 정책입니다. 제품 환불 정책 90일 보증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는데 멤버십 환불 정책도 있습니다. 이 영어를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멤버십은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 멤버십, 매월 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7일 이내에는 100% 환불이 됩니다. 7일 이내에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라이브굿 월 멤버십 요금은 멤버십과 함께 사용한 상품 구매가 없는 경우 충전일로부터 7일까지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7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7일 전에 제품을 구매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환불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왜? 회원의 혜택을 이미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7일 100% 환불은 뭐다?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이해되시죠? 자, 라이브굿 연간 멤버십 있어요. 연간 멤버십 요금은 사용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 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뭐예요? 제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7일 이내 요청하면 100% 환불되고 90일 이내 요청하면 50% 환불이 되고요. 90일 넘어가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연회비 99.95달러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휴사 가입비가 있어요. 우리 등록비 40달러죠. 자, 라이브굿 제휴사 가입비는 가입 후 7일 이내 요청하면 환불이 가능하다. 7일이 오버되면 이 40불은 없게 된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비즈니스 북이 다 끝났고요. 더 할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더 못 만들었어요. 아무튼 오늘도 좀 늦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칠게요.